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근거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누구보다 시장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읽고 또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대표님의 이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재료를 분석하고 그 재료를 장기적인 상승 국면 추세를 추종하면서 그 어느 정도의 상승까지 이어지느냐 그런 모멘텀을 분석해서 가장 그 탄력이 좋은 종목들을 피킹해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네,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탄력 강한 종목들 발굴해내는 게 또 대표님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도 또 시장에서 핫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모자와 펜을 주고받을 만큼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사실 이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많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를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볼 예정입니다. AI 전력난 속에서 과연 LNG 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가 질문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그 주제는 정확히는 말씀드리면 전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지금 LNG하고 원전에 대한 부분을 좀 피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거의 올해 말 기준으로 전력이 살짝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률이 대략 7% 정도까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 PJM 그 경매 전기 낙찰 가격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230 그리고 내년치는 $350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 수요단에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AI 센터에서 전체적인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대비 AI 데이터 센터는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전력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과 LNG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 부족 현상을 꼽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유럽 에너지원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평균 기온까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력 수요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력 부족에 대한 추이가 요즘 어떤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거의 균형점에 맞았고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그리고 2030년까지 갈 경우에 현재에서 추가적인 전력 설비 증가가 없다라고 보면 극단적으로는 2030년에는 13% 정도까지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는 전력 설비에 대한 증가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는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원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력 설비에 대한 그 계획이 빠르게 지금 각 나라별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력 설비라고 하면 AI 등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이들이 서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핵심 축으로 연결된 만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AI 모델 하나를 학습할 때 수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력 소모가 이렇게나 큰가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인데 우리가 지금 챗GPT가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대략 25억 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1억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챗 GPT가 하루에 1억 건의 데이터 용량을 처리하면 1,200명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전기 용량과 맞먹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최근에는 25억 건 정도 네. 그 용량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34,000명 정도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전기 용량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 지브리 스타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네. 처리하게 되면 대략 거기서는 또 5.7배 정도의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기본 용량이 대략 3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래픽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대략 17만 명 정도의 마을에 사는 사람의 전기 쓰는 용량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영상을 30프레임짜리다라고 감안해 보면 네. 거기서 또 3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대략 100만 명 정도의 대규모 도시에 사는 인구가 쓰는 마을과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용량이 같다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4K만 있는 게 아니라 4K, 8K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다 보면 더 많은 그 전력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전기차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전기차 쓰는 거에 대략 10배, 20배 이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챗GPT뿐만 아니라 그록, 제미나이 전체적으로 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전력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그 증서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양만 보더라도 25억 건이 된다 말씀해 주셨고, 뭐 그림을 처리하게 되면 배로 늘어나고 영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대응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전 있을 거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뭐 태양광도 있을 텐데 왜 대표님께서는 LNG에 주목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그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이 굉장히 안정이 돼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지속성이 없다라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바람이 안 불 경우에는 네.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는 지속적인 전력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원전과 LNG 화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석탄, LNG 원전의 발전의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떠한 그 기본적인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보일러를 끓이고 그 보일러가 끓인 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은 깨끗하지만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된다라는 점이죠.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원전과 LNG 화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 LNG와 화력 발전에 비교를 해보면 LNG 같은 경우에는 대략 건설 기간이 2년에 3년,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대략 5년에 10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LNG 같은 경우에는 기가와트당 4천억 정도가 드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대략 기가당 4조에서 6조. 이것도 이제 조금 옛날 기준이고요. 최근 그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한 거 기준으로 보면 대략 2기가짜리였는데 25조 원 정도의 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원전은 대략 기가당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된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원전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발전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급한 특히 이제 그 후진국들을 중심으로는 급하게 전력을 빨리 설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LNG 화력 발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AI 쪽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LNG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원전과 LNG의 그 기본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보면은 원전 수혜주다라고 말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또 LNG에도 맞아요. 또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같이 전체적인 전력 설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재생에너지는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 간헐성의 문제가 있을 거고, 원전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 투자가 뭐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라는 점, 그리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길고, 반면에 LNG 기반으로 하면 높은 효율 그리고 전력 수요 급변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뭐 LNG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는 기자재 강자인 S&T 에너지도 있을 거고, 설계 시공 전문인 BHI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회사 모멘텀 뭐 한국 LNG 벙커링 관련한 한국가스공사도 있을 거고, 밸류 체인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을 텐데, 혹시 이 종목 가운데 대표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원전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고요. 네.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내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네. 내년 내후년까지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원에서 멈춰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략 시가총액이 40조이기 때문에 네. PER로 보면 40배 이상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원전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보다는 복합 화력 발전하고 원전의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실적도 나오고 향후 내러티브,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서사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BHI와 S&T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저희는 오늘 S&T 에너지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HRSG,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품목을 가지고 중동 아시아에서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400억, 영업이익 27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뿐만이 아니라 복합화력 발전과 관련한 기업을 함께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신 만큼 S&T 에너지를 오늘장 탑픽으로 골라주신 건데, 정리를 해보면 HRSG의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우선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우디 공장 증설로 인해서 글로벌의 확장성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간략하게 받아볼까요?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S&T 에너지의 그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930억 정도인데,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770억 정도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로 보면 시가총액이 S&T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BHI는 1조 7천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S&T 에너지가 실적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주가가 50% 정도 올라야 BHI랑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최근에 두 종목 다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업사이드 여력은 BHI보다 S&T 에너지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그러니까 BHI와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업사이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65,000원 정도는 무난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BHI보다도 더 업사이드 여력 열려있다고 보는 건 S&T 에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65,000원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정말 간략하게 종목 점검도 받아보고 싶은데, 덕산네오록스의 경우에서는 3만 원대에서 다시 도약이 나왔고 기간 매집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4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 코미코의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등에 어제는 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단기단의 상승률은 6%대 넘어가고 있고, 어제장만 보더라도 9%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는데,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추가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다 이렇게 종목들 추천했던 건데요. 이미 시장에서 한번 재료가 노출됐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9월 7일에 지금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번 신제품 말고 이 다음 내년에 나올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BOE의 영업 정지,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 폰을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OLED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미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특히 삼성전자의 그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설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함께 진출해 있는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폴더블 폰의 경우에는 12개월 전부터 주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무도 시장에서 언급을 해주지 않는 폴더블 폰은 지금 이야기하신다고? 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때 함께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 현재 구간에는 벌써 2주 만에 상승률은 19%대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미코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